예, 5월 21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다우는 4만 포인트 돌파하고 이제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나스닥은 빠진 거고,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하게 당분간 현재 금리 유지해야 돼 이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증시 전망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지수에 이렇게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주초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번 주에 키포인트는 엔비디아라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관련주들, 미국에서의 어떤 엔비디아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7일 연속 하락한 게 작년 이후에 별로 없었거든요. 하반기 이후에. 근데 오늘 반등해야 할 타이밍인데 또 삼성전자가 월요일엔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징크스를 깨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할지, 거의 주가상으로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될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주말 사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좀 불편한 거,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죠.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인 미셸 보우만이 그 인플레이션이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이게 다시 튕겨 올라가면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큰 줄기로는 지금 정책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은 추가 하락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단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튕겨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운 요인. 근데 이제 시장이 4.5 부근까지는 어떻게든 제한적인 하락으로 버틸 거예요. 근데 만약에 4.5를 넘어가면 이제 좀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늘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2%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핑계를 갖다 붙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는 이제 AMD 칩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는 새삼스럽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AMD하고 동맹을 맺고 AI 관련된 칩 개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작년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하고 견제를 저렇게 해야 가격 협상할 때 그나마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명백한 건 쇼티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증권사들 분위기는 한 90% 가까이는 매수 의견, 나머지는 좀 신중하게 중립, 뭐 이 정도긴 한데,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목표 주가 유지하는데도 대부분 다 1000달러 이상이거든요. 도이치가 이제 850달러로 좀 지금 주가보다 아래쪽이긴 한데 대체로 다 지금 주가보다 높고 1000달러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긴장감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좀 초반에 어떤 매물이 장중에 좀 몇 번 나올 텐데 그런 물량을 좀 받아내고 견딜 수 있는지 오늘의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근데 예상으로는 뭐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됐잖아요. 6일 연속 음봉에 6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뒷부분에서는 양봉이 나오면서 물량 받아서 올려야지 하다가 이제 밀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맥없이 뭐 시초가보다 무조건 종가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76,000원, 주봉으로 보면은 75,000원대 중반, 그러니까 뭐 75,000원 중반이나 76,000원이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 정도에는 좀 돌아서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3월 11일 이후에 플러스 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조금 월요일이라는 게 찝찝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타이밍상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돌아서면 지수가 쉽게 안 빠지는구나라는 게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하고 딸려서 가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최소 주초에 이제 플러스로 돌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버티는 거 말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근데 뭐 제가 몇 번 통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연봉 기준으로 그 1년 상승하고 그 다음에 꺾인 적은 없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제대로 이제 돌아선다라는 전제로 보면, 그래서 올해 이제 웬만하면
연고점 정도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지지선 76,000원 전후, 76,000원, 75,000원대 중반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에서는 빠지지 말고 이제 돌리는 시도가 나와야 돼서 삼성전자가 돌아서느냐, 그러니까 오늘 장부터 수요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HLB가 지난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거 딱 봐도 이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 하락이 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됐는데 하한가 내용이 FDA 신약 승인이 불발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HLB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되고 있는 두 개를 칵테일해서 이제 그러니까 섞어서 공급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투여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제 중국 항서제약의 어떤 제품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보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보완한다고 해서 금방 또 결론 나는 건 아니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HLB 한 종목이 코스닥 7.8포인트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지난주 코스닥의 금요일에 하락폭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를 이 한 종목이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설령 하한가 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그날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비중 2%, 시가총액 9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다른 제약주들은 안 밀렸고, 그리고 다른 제약주들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금요일 말고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HLB 말고 주변 제약주들까지 흔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고 이제 좀 수급이 탄탄하게 붙는지, 코스닥의 어떤 제약 업종의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되게 큰 업종이라 이게 의외로 코스닥에 이제 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HLB 니네만 나가면 돼, 아니면 얘네 자체가 살아나면 되는 거고 해서 요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좀 어떤 흐름으로 좀 뭐 파장이 좀 생기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오늘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HD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운수 장비 업종, 이게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업종 들어간 게 여기에 해당되고, 조선주가 여기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지난주 초반에 그 모닝 브리핑 시간인가요? 그때 이제 조금 와야 되는 느낌이 있다. 4대 주도주가, 그러니까 조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와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가격이 부담되는 위치. 근데 그 근처에서 다 빠졌는데 이게 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막 터무니없이 어느 쪽으로 빠지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 막 단타로만 순환이 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막 신고가 근처 연중 최고치 막 근처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매물 맞고 20만 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잘 보면 금융업종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고점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조금 막히는, 그러니까 보험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히는 게 습관이 되면 시장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종도 좋고 뭐 하이닉스 좋고, 이왕이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 멱살 잡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돌파해서 가는 게 조금 더 후련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물 세력들이 여기서 밑으로 흔들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그럼 지수는 좀 한동안 박스권, 좋아봐야 박스권밖에 안 되는 흐름이 나오게 돼서 고점 부근에서 밀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뭐 고려아연이 지난주에 이제 저 하락하긴 했지만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 4대 강세 종목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이쪽으로 또 자금이 이게 뭐 시가총액 비중이 저런 종목들 합산해봐야 저 종목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걸 다 수급을 흡수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이슈로 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제기가 되는지 이것도 특징적으로 오늘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좀 저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참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잘못 전달해 드린 게 있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순매도로 잡혔다라고 했으면 아닙니다. 지난주에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 빼놓고는 4일 연속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지금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번 주에 매수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엔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보다 코스닥에 더 관심이 많아요. 코스닥을 지금 3일 연속 6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을 기관이 그 3일 이상, 그러니까 4일 연속 500억 이상 매수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2021년 12월. 근데 그 12월은 뭐냐면 배당 때 채우느라고 12월 막판에는 원래 매수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때 말고 없었어요. 예, 그때도 좀 온전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관이 저렇게 세게 연속적으로 붙은 적이 없었거든요. 4일 연속 저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뭔가 좀 종목 장세를 화려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500억을 넘기면 코스닥의 특이한 종목 장세가 시작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수급 동향,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뭘 사는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금리 올라간 거는 부담스러운 요인, 또 ADR도 좀 높은 상황이라 주식시장이 전체가 확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어느 업종이 차별화의 어떤 상단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 해 지연이 되는 이런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에 딸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하고 미국은 긴축을 한동안 할 것 같은 분위기고, 근데 어쨌든 중국 경제 지표가 미국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까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의외로 환율 때문에 시장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쉽게 플러스가 안 나고 1350원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요거 외국인 수급 때문에 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형주들이 이제 흐름이 좀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이 코스닥을 사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장에서 어느 업종을 살 거냐, 그러니까 뭐 2차전지, 뭐 반도체, 제약, 엔터, 그러니까 굵직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 2개 정도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를 자꾸 보게 되는데,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전력 공급하려면 다 구리선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리를 왜 보여드리냐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구리 가격하고 코스피하고 방향이 비슷하게 가요. 왜냐면 구리는 산업에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래서 그러면 구리가 활성화될 때 수출이 잘 되는 환경이야. 물론 지금은 그래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구리가 코스피를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구리가 막 너무 변동성이 나오면, 에이, 저거 구리 올라가는 거는 그냥 짝퉁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각도를 완만하게 틀면서 완만하게 움직이면 저것도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러려면 구리 관련주가 아니라 지수하고 연결되는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뭔가 사야 돼요. 코스피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저 구리 관련주를 볼 때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구리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계속 따박따박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 그럼 구리 관련주 사도 되겠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연결을 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그건 아니지만 제가 가끔 한 번씩 다른 채널 소개해드리잖아요. 몇 번 소개해드린 건데, 이제 그 똑딱이 주식, 예,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이라고 하는 똑딱이 주식 채널, 이제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이 페이지 운영하시는 분이 되게 착해요. 얼마 전에 차 바쳤는데 합의도 너무 쉽게 해주시고 너무 착하신 분이라, 하여튼 좀 방송이 저하고는 좀 컨셉이 달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딱이 주식 검색하시면 또 많이도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좀 조회수가 낮다고, 예, 좀 아까워하셔가지고 제가 또, 예, 그럼 또 가만히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